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을 만나봅니다. 베트남에서 15년째 문화예술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충북민예총 소속 예술인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름 더위를 물리쳐주는 제주도 이색 빙수도 맛보러 떠납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의 구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네, 여름이 너무 덥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간밤에 잠을 설치기가 이게 피곤하니까 말이 헛나오네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디저트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뭐 디저트배 따로 있다, 밥배 네. 따로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지은 씨도 혹시 맞아요. 그런가요? 디저트 배요기, 아, 밥 배요기 그래요? 네, 따로따로 있는데 이가 두 개군요. 자고로 이렇게 식사는 달달한 디저트로 마무리를 해줘야 잘 먹었다 이런 네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너무 배불러서 못 먹을 것 같은데 앞에 먹을 게 있으면 또 막 다 먹어줘요. 이게. 그것까지 다 들어가게 되네요. 네. 네. 근데 진짜로 그게 지훈 씨 말뿐만 아니라 사실일 수 있는 게 실험을 해봤더니요. 식사를 마친 후에 우리 위에 영상을 좀 찍어보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차서 이제 부풀어 올라 있더랍니다. 근데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뇌가 디저트를 보고 디저트를 저걸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세상에 그 꽉 차 있던 위가 더 이제 부풀어 오르면서 공간을 만들어 내더래요. 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거의 인체의 신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위라는 게 뇌의 신호를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디저트를 먹고 싶다는 그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진짜 덥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좀 뇌를 조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덥다가 아니라 별로 안 덥다, 따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뇌가 딱 신호를 내려서 네네. 별로 안 덥다고 생각할 수 있게. 이게 약간 웃기게 들리긴 하는데 아마 실제로 여름을 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좀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좀 차분하게 그러면서 시원하게 나시는 분들이 실제로 아마 좀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면서 여름 잘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자, 수진 씨도 건강 조심하시면서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오늘 낮 동안에는 중북부 지역에 5에서 20mm가량의 요란하게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산발적으로 빗방울만 떨어지겠습니다. 다만 곳에 따라서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오늘 아침까지 이어진 곳이 많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제천과 충주, 증평은 27도, 단양은 26도, 옥천과 영동은 2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체감 더위는 낮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겠고요. 오늘 미세먼지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더워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 내외로 오르면서 폭염이 심해지겠습니다. 에어컨을 처음 가동할 때 최소 5분 정도는 창문을 열고 환기해야 좋은데요. 에어컨 내부에 있던 곰팡이와 세균을 내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에어컨을 끄기 전에는 송풍 기능으로 바꿔서 내부를 완전히 말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문화가 있는 아침엔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박지은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매주 즐거운 문화 이야기 들려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또 어떤 곳 다녀오셨나요? 네, 요즘 워라밸 시대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일과가 끝나고 나서 또 퇴근 후에 여가 활동하시면서 삶의 질을 높이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마음 맞고 뜻 맞는 분들이 모여서 재미난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장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뭐 마음 먹고 뜻 맞는 분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동아리 이렇게 맞아요. 생각이 나는데 사실 저는 사회 활동하면서는 동아리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대학교 때 다들 동아리 활동들 했죠. 한 그죠? 번씩 다 해봤죠. 저도 네. 많이 했습니다. 네. 보면은 그러니까요. 강의실보다 네네. 동아리방 많이 가시는 분들 맞아요. 있어요. 동방에 늘 있는 선배 있어요. 네, 그 네. 선배 닮으셨어요. 터줏대가 막 맨날 있어 즐겁게 그런 네. 선배들이 있었죠. 맞아요. 예. 추억이 새록새록한데요.
텐데요. 네네. 지금 만나볼 분들도 역시 저희 대학 시절에 했던 그 열정 못지 않습니다. 아마 화면 보시고 나시면요. 그 열정에 생기 넘침에 나도 취미 활동 가져볼까? 동아리 활동 해볼까? 이런 생각이 아마 절로 나실 것 같아요. 정말 네. 어떤 분들의 즐거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여러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아닌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요즘 취미 생활을 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며 삶의 또 다른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시민 동아리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단순히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동아리를 만들고 활동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양한 취미 활동으로 신바람 나는 삶을 사는 문화예술 동아리를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무더운 여름의 오후 시간, 청주시 대송동에 위치한 청주 향교를 찾았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이곳에서 차분히 글을 써내려가는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이분들은 모두 붓글씨를 배우는 동아리 미호 필목회 회원들이라고 하네요. 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솜씨가 정말 대단하신데 서예 가신가요? 아니고요. 이제 배우는 아닌가요? 중입니다. 그런 실력 같지 않아서 전 당연히 서예 가신가 했습니다. 동아리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 동아리는 언제부터 활동을 하셨어요? 제가 한 3년 됐습니다. 3년. 3년. 네.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해봤더니 너무 좋아요. 새하얀 한지 위에 붓 지나가는 소리만 가득한 공간. 다들 무척 진지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글씨를 쓰다 보니까 건전한 취미 생활이고 또 마음가짐, 그 정신 수양에 좋고 특히 뭐 그런 기타 등등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신 수양 제가 필요한데 저 얼마나 오래 이렇게 연습을 하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글씨 쓸 수 있나요? 열심히 한 사람은 나보다 더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에이. 나는 지금 한 5년째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5년이요? 수양 많이 해야겠어요. 붓이 한번 지날 때마다 멋진 서예 작품이 탄생하는 듯한데요. 남녀 구분 없이 모두 9명의 회원들이 붓글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력들이 출중하세요. 언제 만들어진 동아리예요? 작년 상반기니까 3월 달부터 작년 기존의 그 명륜서학회 회원들이 있었는데 좀 더 그 심화학습을 희망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미호 필목회를 조직하게 된 거예요. 회원들 사이를 오가며 진중한 눈빛으로 지켜보는 분도 계신데요. 바로 미호 필목회의 강사 박몽룡 서예가십니다.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예. 어떤 점을 중점을 두어서 연습을 해야 되나요? 서예는 금방 이렇게 성과를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꾸준히 자기 수양을 쌓아야지 예. 금방 되는 건 아니니까. 수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인내를 가지고 예. 꾸준히 써야 한다. 예. 저 같은 초보자도 서예를 할 수가 있나요? 아 그러면요 여기도 신입 회원도 계시고 또 좀 오래된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서예죠. 그래요? 예. 자, 박지훈 리포터도 차분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붓글씨를 배워보기로 합니다. 제일 처음에 중요한 붓은 수직. 수직은. 손가락은 실하게, 손바닥은 허하게. 여긴 잡는 법이에요. 들어갔다가 가는 거예요. 붓을 잡는 법부터 시작해서 가장 기초 중의 기초라는 한일자를 써보는데요. 저로 들어갔다가 그렇지. 잘하네. 명필이네. 네? 에이, 설마요. 다시 또 한 번. 그렇습니다. 꾸준히 연습하면 언젠간 정말 명필이 될 수 있겠죠? 지금은 비록 줄밖에 못 긋지만 벌써 마음 수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예가 이런 매력인가 봐요. 붓글씨를 통해 의미 있는 여가 시간을 보내는 미호 필목회. 충북문화재단의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됐다네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우리가 그 실력 강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또 우리가 전시하려면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붓글씨를 쓰는데 훨씬 더 그 목표 의식이 확실하니까. 그렇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은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을 벌써 8년째 펼쳐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하반기 280 동아리를 모집하여서 총 560 동아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생활문화를 좀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고 예술인들이 이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의 동아리 지원 사업. 또 다른 동아리를 찾아서 청주시 용암동의 한 사회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들리세요? 노랫소리가 한창인데요. 여기는 뭐 하는 데일까요? 들어가 볼게요. 강의실 울리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 얼핏 보아도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한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계신데요. 이분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동아리 용암 신바람 노래교실 회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동아리 회원들이 꽤 많아요. 몇 분이나 있으신 거예요? 40명을 넘어요. 40명이나 된다는 큰 동아리인데요. 네, 매일같이 얼굴 보고 노래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전부 나이들도 또 전부들 평균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다. 그래서. 노래 부를 때만큼은 20대 청춘이 부럽지 않다는 어르신들. 활기 넘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봐도 좀 많아요. 예, 이거 많아요. 다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곡씩 배우니까. 일주일에 한 곡? 예, 예. 얼마나 되셨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본 지는 한 10년 돼요. 야, 10년 동안 일주일에 한 곡씩이면 야, 이제 노래방 가면 인기 스타시겠는데요? 아니요. 보시다시피 다 연세도 많고 형님 같고 언니 같고 다 따뜻하게 다 맞아들이시고 어떤 데는 애기들처럼 말도 안 들을 때 있어요. 그렇지만도 너무 화목해요, 우리 가족처럼. 신나는 분위기에 구경하던 박지연 리포터도 절로 어깨가 들썩여지는데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노래를 가르쳐주는 강사 선생님. 회원들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뒤에서 보는 저도 들썩들썩합니다. 네. 근데 이곳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신 지가 좀 오래됐다고 들었어요. 내가 2002년부터 했으니까 한 18년 정도 됐네요. 18년이요? 네. 와, 이곳에서만 18년이요? 네네네. 야. 지금 현재 여기 이 동네에 노래교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연령대별로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신나게 하려고 하는데 신신곡이 나오면 텔레비전에 나왔을 때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으세요. 아니 그런데 배우시는 분들도 참 좋아하시지만요. 강사분도 이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떠셔요? 저희들이 몇 년 동안은 계속 이제 자원봉사로다가 했어요. 그다음 이제 문화예술사업단에서 저희들 이제 그 강사료가 지급이 되면서 너무나 도움이 되죠. 이렇게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은 회원들은 물론 강사를 맡은 예술가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그나저나 노래교실이 한창인데 한켠에서 회장님 선생님과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이분 누구실까요? 동아리 회장님하고 강사님하고 열심히 이야기 중이신데 혹시 어떤 일 하시는 분이시죠? 충북문화재단의 문화 코디네이터입니다. 문화 코디네이터? 동아리와 동아리가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강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강사를 찾아서 또 연결을 해주고 공연을 만약에 하면 기획하고 같이 공연까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 동아리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네요. 그런가요? 문화 코디네이터는 동아리 활동 모니터링은 물론이고 공연 기회가 없는 예술 동아리들이 무대에 설 기회를 마련해주는 역할도 한다는데요. 시내에 가는데도 승강장에서 누군가가 선생님 막 이렇게 불러요. 어느 동아리예요? 이럴 때 제가 참 잘 살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왔을 때 홍미아 선생님 이럴 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도 한풀 꺾인 저녁 시간. 이번엔 청주시 탑동의 한 음악 학원을 찾았습니다. 멋진 색소폰 소리가 가득한 이곳. 바로 색소폰 동아리 무심 색소폰 앙상블의 연습 공간인데요. 색소폰
소리 정말 멋집니다. 예. 아니 그런데 지금 저녁 8시가 넘어가는 시간인데 예. 정말 열심인데요, 이 시간까지? 이제 저희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일과 다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시간을 택해서 다들 프로 연주자가 아니라 아마추어시잖아요. 네. 어떤 곳에 중점을 두어서 강습을 하고 있으실까요? 아무튼 취미로 즐기는 요새 동호인 개념이니까 그래서 즐기자. 그래서 꼭 실력보다도 같이 즐기는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밌게. 선생님의 지휘 아래 멋진 화음을 만들어내는 무심 색소폰 앙상블 회원들. 악기 앞에선 남녀도 나이도 없다는데요. 취미로 배운다는 선생님의 말씀과는 달리 회원들의 눈빛은 진지하기만 합니다. 취미가 같은 친구들끼리 우리가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시작한 지가 한 횟수로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밖에 안 된 건데 뒤에서 듣기로 실력이 출중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상을 받았다는 것도 군데군데 붙어 있거든요. 뭐 나름대로 우리 저희 단원님들 열심히 하시고 좀 거의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모르게 좀 실력은 향상된 것 같습니다. 역시 실력의 비결은 스파르타식 연습이었다. 맞나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네. 우리 충북문화재단에 훌륭한 그런 강사님을 소개해줘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즐겁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색소폰은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색소폰도 종류가 좀 다양한데요. 이건 뭔가요? 요건 알토 색소폰이라고 해요. 알토 색소폰. 예. 소프라노 색소폰이 있고 알토 색소폰, 테너 색소폰, 또 바리톤 색소폰. 정말 많아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이제 알토 색소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소폰 소리가 또 매력도 있고요. 그리고 요 합주를 하게 되는데 합주를 하게 되면 여럿이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매력적이고. 이건 제가 아는 것 같은데 소프라노 색소폰 맞죠? 네, 맞습니다. 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소리요? 좀 쑥스러운데. 와, 색소폰 얼마나 오래 하신 거예요? 오래 한 건 아니고요. 시작한 지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노래를 잘 못해요. 근데 내가 이제 원하는 곡을 이 소리를 통해서 또 이 색소폰이 또 인간으로서 가장 가깝고 거의 비슷한 소리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목소리와? 그래서 아마 색소폰 소리를 듣다 보면은 그 내면에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좀 같이 공감하는 그런 소리라서 아마 자꾸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매력이 있네요. 색소폰의 매력에 빠진 동아리 회원들. 밤늦도록 연습해 갈고 닦은 실력으로 최근에 다양한 무대에서 재능을 나누고 더 나아가 봉사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태껏은 저희들이 뭐 사회의 봉사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했었는데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좀 해서 실력을 쌓으면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봉사 활동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건강한 여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삶의 또 다른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북문화재단의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 앞으로도 더욱 많은 도민들이 함께하기를 응원합니다. 네, 다양한 동아리들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일단 저기 계신 분들 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워라벨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현실에서는 뭐 직장하고 집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꽉 찬 분들이 대부분인데 저렇게 시간을 내서 부지런하게 하고 싶은 동아리 활동까지 하시니까 일단 대단하신 것 같고 특히 보니까 어르신들의 활약이 활동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청장년층은 직장 생활을 활발하게 하실 때라서 시간이 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인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 주부나 노인 연령층이 많더라고요. 네네. 이제 이렇게 모여서 재미난 일을 하니까 친구가 생겨서 좋다. 그리고 또 하고 싶었던 일들, 네. 배우고 싶었는데도 배울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 와서라도 이렇게 즐기니까 참 좋다. 입을 모아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충북문화재단의 지원, 사실 동아리 활동을 단순하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요. 네네. 전문적인 강사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열심히 갈고 닦으면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도 무대도 마련된다는 점 등등 참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네. 뭐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동아리 하나 해가지고 같이 네. 저기 디저트들 좋아하시니까 우리 세계 디저트 문화 너무 연구회 좋아요. 뭐 이런 너무 거에 좋다. 가지고 지원 받아서 바로 가입할래요? 두 분 가입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3명이서 일단 출발해. 저기 우리 작가님도 손을 네. 드시는데 한 4명까지는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동아리 활동하는 거 아무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진짜 오늘 만나본 동아리들이 다 충북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무려 네. 560여 개 팀이 된다고 해요. 많네요. 근데 우리 디저트 동아리도 어떻게 가입을 할 수 있는지 561번째. 예. 네, 자격이나 기준이 있을까요? 자격 기준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네. 어렵지는 않습니다. 충북 도내에 있는 동아리라면 누구나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7명 이상이어야 돼가지고 저희 동아리 그렇구나. 조금 더 모아야 되고요. 예. 그리고 6개월 이상 활동을 해야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아쉽게도 올해는 벌써 7월이 다 갔으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제 모두 모집이 끝났어요. 예, 그래서 예. 내년 2월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2월이면 2020년도 상반기 문화예술 동아리 신청 다시 받는다고 하니까요.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억해 두셨다가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진짜 밋밋한 일상에 네. 이 작은 돌 하나가 정말 큰 파문, 새로운 어떤 기쁨을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셨다가 주변에 좋은 동아리들 있으면 함께 활동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진 리포터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충북 문화예술 동아리에서 하지 않는 활동을 골라주시면 네네. 됩니다. 1번 색소폰, 2번 노래교실, 3번 서예, 4번 불매운동. 네. 이 중에 안 하는 게 있죠. 이 세 가지는 조금 전에 지은 네. 리포터가 다 또 소개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요거 하나는 지금 현재 특히 맞아요. 일본 제품 관련해서 많은 또 좀 맞아요. 운동도 좀 일고 있고 합니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역시 있습니다. 지은 씨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네. 동아리 활동했던 기억도 새록새록 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동아리 활동했었던 추억담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 에피소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활동 사진 있으면 많이 너무 찍잖아요. 좋죠. 예, 네, 예. 같이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쑥쑥 올라갑니다. 지은 씨는 혹시 동아리 뭐 대학 때라도 뭐 한 거 뭐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가야금 동아리 했었던 거 그래요? 네,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도레미파 하다가 끝나긴 했는데 그래도 친구들하고 모여서 추억 쌓고 그런 게 재밌었어요. 뭐 맛있는 거 먹고. 맞아요. 먹는 거 왜 들어가고 갑자기 먹는 얘기는 원래 왜 동아리에서 들어가요? 먹는 아 얘기에서 그래요?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예. 여기 좋습니다. 그 끝나고 이렇게 먹는 사진도 좋고요. 아무튼 정답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또 활동 이야기, 활동 사진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최근 우리나라에 특히 우리에게 아주 친근하게 다가오는 나라가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인데요. 맞아요. 박항서 감독님 덕분에. 근데 박항서 감독이 이전에 벌써 우리 전통 문화와 예술을 베트남 국민들과 함께 꾸준하게 이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네. 충북 민예총 소속 예술인 분들인데 올해로 벌써 15년째 이렇게 끈끈한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문화데이트 시간에서는요, 충북 민예총 소속 예술인들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두 분 모시고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민예총 민경준 민미협 회장 그리고 조혜란 전통음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충북 민예총 어떤 곳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충북민예총은 민족예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삶의 예술 그리고 지역예술을 지향하면서 1994년에 창립한 문화예술 단체입니다. 지금은 세계와 함께하는 민족문화 그리고 다양성
인공위성의 시대에 우리의 주위의 다양한 목소리와 소외된 것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내고자 하는 삶의 문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가꾸어가는 지역 문화로 확장해가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 청주, 옥천, 보은 등의 5개 지역 지부와 문학, 그리고 음악, 미술 등의 12개의 장르위원회, 그리고 3개의 특별위원회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20여 개의 소속 단체와 그리고 2,0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문화예술 축제와 전시, 공연 등의 활동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국제교류는 독일, 중국, 프랑스, 몽골, 코트디부아르 등 다양한 국가 교류에 오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과의 교류는 2004년부터 상호 교류로 지금까지 15년 동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조혜란 위원장님은 판소리를 하고 계신다고 네. 들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충북 민예총 소속 예술인들이 베트남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이번에 6월 24일부터 해서 7월 6일까지 길게 진행을 한 미술 쪽 팀은 먼저 24일부터 들어가서 그쪽에 있는 미술 그 예술가들과 함께 먼저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일찍 들어가서 거의 12박 13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후반에는 공연단이 들어가서 26일부터 7월 5일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약간 기간은 달랐지만 모두 함께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순웅 민예총 회장님과 그리고 뭐 부회장님, 그리고 국제교류위원장님들 포함한 놀이마당 울림과 그다음에 음악그룹 여음, 그다음에 전통음악위원회, 춤위원회 등의 회원들, 그리고 우리 민경준 회장님을 포함한 민미협 식구들과 그리고 서예위원회 작가들, 특히 이제 젊은 작가들 중심으로 해서 함께 다녀왔습니다. 많이들 다녀오셨습니다. 네네. 자, 바로 그 지난 6월에 있었던 베트남 푸엔성에서 진행됐던 문화예술 교류 활동을 영상으로 일단 함께 만나보시고 오겠습니다. 베트남의 남동쪽에 자리한 해안 도시 푸엔성. 거리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커다란 조형물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한국에서 온 예술가들입니다. 한국에서 10명의 작가들이 참여를 했고요. 베트남에서도 10명의 작가들이 공동 참여한 높이 4m 50 정도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 함께 하고자 하는 지난 15년이 앞으로 15년을 더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메시지를 담은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꼬마 친구들의 놀이터로 주민들의 쉼터로 사용될 커뮤니티 공간. 그런데 왜 이곳에 이런 조형물을 만들게 된 걸까요? 푸엔성 재건 30주년을 맞아서 저희 충북민예총을 초대했는데요. 저희는 공연단과 미술 전시를 중심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지난 6월 충북 민예총 소속 예술가들이 문화예술 교류를 맺고 있는 베트남 푸엔성을 찾아서 다양한 예술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올해로 벌써 15년째라는데요. Mặc dù chúng ta khác nhau về ngôn ngữ, nhưng qua quá trình làm việc và qua tác phẩm đã thể hiện được cái tình cảm, đoàn kết giữa họa sĩ Hàn Quốc cũng như họa sĩ Phú Yên. 날이 저물자 푸엔성의 성도인 뚜이화시에서는 푸엔성 재건 30주년을 축하하는 성대한 무대가 마련됐는데요. 우리 충북 예술가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사물놀이와 부채춤 등 한국 전통 매력을 베트남 관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푸엔성에서 3개 현 지역을 방문했어요. 굉장히 우리 열렬히 환영을 해줬고요. 우리도 베트남의 소수민족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고 우리의 문화를 베트남의 소수민족에게 또 알릴 수도 있었고. 충북 예술인들은 12일 동안 푸엔성 4곳의 도시를 순회하며 다양한 거리 퍼포먼스와 공연으로 베트남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다는데요. 어렸을 때 만나서 15년 뒤에까지도 계속 친구가 된다는 거는 쉽지가 않은데요. 그런 우정을 확인하는 자리라서 더 뜻깊고 베트남의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어서 또 너무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15년의 세월, 문화예술을 교류하며 진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 한국과 베트남 예술인들의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응원합니다. 네.
왠지 저희가 좀 뿌듯해지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잘 봤습니다. 특히 아까 저기 우리 민경유 회장님도 중간에 얼굴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히 베트남 도시들 중에서 푸엔성이라는 도시와 이렇게 교류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 산하단체 뭐 다양한 국제 교류에 많아지면서 민예총에서도 대상지를 선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상지 선택에서는 국제 교류의 네. 대상지를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참여에 대한 그 반성 내지는 접근을 해서 네네. 문화예술로 어떻게 가치를 좀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베트남을 선정을 했고요. 푸엔성을 예, 선정했군요. 예. 그 베트남 푸엔성은 우리 작가회의 그다음에 베트남 현대 역사가인 구수정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주변의 의지를 모아서 푸엔성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푸엔성은 전쟁 당시에 중부 5개 성 중에서 유일하게 세계 부대가 참전했던 그 주둔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소설 머나먼 송바강의 대상지이기도 하고요. 예. 충청북도는 2007년도에 우호협정을 체결한 곳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한 10일 동안 베트남 푸엔성에 가셔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오신 건데요. 민경준 회장님께서는 작가로서도 현지 예술가들과 함께 합동 작업을 하셨다고요. 작가들한테도 재미가 있는 시간이었겠지만 특별한 시간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년 정도 다녀왔습니다. 첫 네네. 번째는 이제 작가로서, 그 다음에 어린이들 상대로 체험 미술, 두 번째는 순수하게 문화 탐방, 세 번째 이제 기획자로 다녀온 것인데요. 베트남 하면 축구 하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16장 정도의 그림을 가지고 한 7m 50 정도의 돔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고 현지에 또 대나무라는 소재도 있고 그래서 베트남 현지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기획에 담아봤고요. 특히 베트남에 선물도 좀 전달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15년사를 좀 자축도 해보고 그 다음에 베트남 푸엔성 30년사의 축하 메시지도 전달을 하고 이런 기획을 좀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기획을 담았는데 청주미예총 우리 선물은 우리 작가 김성심 작가의 물고기 인형을 한 400마리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하루 만에 다 나가버렸습니다. 다들 좋아하셨군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미예총의 어떤 그 30년사, 20년사, 15년사 중에서 우리가 그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지 예술인들과 이렇게 말은 안 통하지만 몸으로 부딪히고 땀을 흘리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참여한 작가들한테 좀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세게 기획을 해보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포부가 소망이 느껴지네요. 있습니다. 예. 절기가 느껴집니다. 더 친해질 것 같은 느낌이 예. 좋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면에서 잠깐 봤는데 뭐 사물놀이, 부채춤, 판소리까지 정말 흥겨운 무대가 눈에 띄었거든요. 푸엔성의 여러 지역을 돌면서 많은 분들과 우리 전통 문화를 나눴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푸엔성 뚜이호와 도시 재건 30주년 행사였어요. 이번 행사가. 그래서 이제 아주 큰 축제였죠. 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최대한 많이 와라. 그래서 막 30명 넘게 이번에 가게 된 건데 가서 이제 그 도시뿐 아니라 그 푸엔성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까지 이제 찾아가서 순회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총 4회에 걸친 순회 공연의 영상들 아까 보신 건데 그 속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공연도 있지만 시각 파트 쪽에서 준비한 뭐 페이스 페인팅이라든지 뭐 그쪽 베트남 이름을 한글로 써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크로키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시각 파트 쪽에서 준비한 것과 그다음에 이제 공연은 전통 공연인 뭐 버나놀이, 사물놀이, 전통춤, 전통민요 거기에다가 부족하지만 저희가 베트남어를 배워가지고 베트남의 민요까지 불러드렸어요. 잘하셨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환호를 해주셨었고 그때가 근데 하필 우기예요. 비가 매일매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이 뭐 1시간 전, 30분 전인데 비가 계속 내려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막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공연이 딱 시작하면 이상하게 비가 딱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을 다 진행을 했고요. 화면에 보기가 좋습니다. 예. 저렇게 캠프파이어까지 하면서 예. 충분히 공연을 즐겼었고 그다음에 아주 시골 마을이라서 사실은 공연장은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많은 그 푸엔성 관계자분들이 그리고 또 우리 예술가들이 불편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서 공연이 성황리에 끝났고요.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열렬히 환영을 해주셔서 아주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사님, 아까 우리 전통음악을 그 베트남 현지 분들도 그렇게 좀 좋아들 하시던가요? 어떻습니까? 네네. 아마 이제 그동안 꾸준히 저희가 가서 그래도 공연을 많이 펼친 덕분인지 아니면 또 한국 문화가 많이 이렇게 알려진 그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직접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나와서 저희들에게 오히려 보여주는 경우들도 있고 한국말로 저희들에게 인사를 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충북 미니총과 베트남 푸엔성 오랜 세월 동안 교류가 있어 왔잖아요.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교류도 하시면서 그곳 주민들과도 이제는 좀 각별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매년 보시니까. 맞아요. 네. 저희가 그동안 이제 교류를 계속 해오면서 사실 이제 그 시인들은 또 시집 발간을 공동으로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동안 계속 한 곡, 두 곡씩 만들어 왔던 창작 음악들을 또 모으는 공동 음반 작업을 또 했어요. 올해 또 그것을 가지고 베트남으로 가서 선물을 드렸었는데 그런 작업과 그다음에 2007년부터 꾸준히 해온 초등학교 지원 후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는 교실을 증축하고 그리고 도서관을 지어주고 그리고 장학금을 전달하는 사업들을 꾸준히 해오면서 이런 그 교류 과정들을 지켜본 주민들이 이제는 저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많이 열리셔서 저희들이 가면 처음에는 외국인이라 좀 이렇게 주저하고 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가면 한국 이렇게 하시면서 한국에서 온 예술가들이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알고 저희들은 이제 친구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시고 요번에는 그죠? 가족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가족끼리는 고맙다는 말 하는 거 아니라고 고맙다는 말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많이 친해졌습니다. 정이 있네요. 정말 근데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우리 한국의 우수한 문화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지금처럼 정말 멋진 활동 펼쳐주시기를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충북민예총 민경준 민미호 회장님 그리고 조혜랑 전통음악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세 분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퀴즈 한 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는요. 충북 문화예술 동아리에서 하지 않는 활동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색소폰, 2번 노래교실, 3번 서예, 4번 불매운동입니다. 네, 이 중에 하나는 뭐 동아리 활동은 전혀 아닐 것 같죠. 자, 정답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받았던 경험이나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동아리도 좋고요. 뭐 지금 하고 있는 재미있게 하고 있는 취미 활동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억의 대학 때 동아리 활동들은 다들 하나씩 있으실 테니까요.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오늘 저희가 시작부터 디저트 얘기를 좀 했었는데 뭐 여름 디저트 하면 뭐니 해도 빙수일 것 같습니다. 지윤 씨는 어떤 빙수 좋아하세요? 요즘 빙수가 워낙 많아서. 진짜 빙수 중에도 저는 인절미 빙수 있잖아요. 그 인절미 콩고물에다가 우유 얼음이 이렇게 쫙 깔려 있는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그거요. 한국 사람은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예. 자, 뭐 그런 빙수도 다 맛있습니다만 제주도에서만 특별히 맛볼 수 있는 이색 빙수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더워. 부채질을 해도 안 시원하고 얼음을 대고 있어도 안 시원하고 선풍기를 켜도 안 시원하고 에어컨 켜야겠다. 에어컨.
제일 세게 하고. 그래도 너무 더워. 이럴 때는 진짜 딱 시원한 바닷가 가가지고 물놀이하고 시원한 음식 먹으면 딱 최고인데. 너무 덥다. 여러분, 누가 제더위 좀 시켜주세요. 자고로 빙수의 계절이다. 더운 여름날 더위를 싹 날아가게 해주는 빙수. 여기에 제주의 맛과 멋을 더한 제주만의 이색 빙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빙수들인지 빙수야 기다려. 영양은 물론 깊고 향긋한 풍미로 전국에서 사랑받고 있는 구자 당근. 여름이면 빙수로 변신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이게 당근 빙수가 맞습니다. 진한 주황빛의 당근 향과 단맛이 어우러져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당근 빙수. 여름의 맛을 신선하게 느낄 수 있는 제주만의 빙수인데요. 당근 빙수, 대체 어떻게 탄생한 거래요? 사실 제가 남편을 올레길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남편이 뜬금없이 당근 주스를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웬 당근 주스인가 했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향긋하고. 그래서 다시 제주로 이주해서 살기로 결정하고 나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시그니처 메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당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근을 활용해서 좀 더 맛있는 메뉴, 특색 있는 걸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당근 빙수에는 들어가는 재료들이 단출하지만 진한 달달함이 느껴지는데요. 저희 앞에 있는 이 재료들이 당근 빙수에 들어가는 다 재료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구자 향당근을 100% 간 당근즙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유예요. 네, 이거는 연유고요. 네, 이렇게 섞으면 당근 빙수 얼음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달콤한 맛을 추구하는 당근 빙수. 구자 향당근을 짠 즙에 우유와 연유만 섞어 당근 빙수 얼음을 만드는데요. 이곳에서 연중 만날 수 있는 당근 빙수. 만드는 법은 간단하지만 주인장의 깊은 생각이 녹아있답니다. 근데 이렇게 빙수라고 하면은 저희가 막 많이 올려져 있고 좀 화려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할 텐데 참 간단해요, 보면은. 저희가 당근 빙수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토핑을 올려봤거든요. 근데 당근 향을 강조하면서 그 맛을 즐길 수 있는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토핑이 오히려 빠지고 정말 딱 필요한 재료만 올리게 됐어요. 고소하게 볶은 호두만 약간 첨가해 완성하는 당근 빙수.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인데요. 당근과 색다른 조화를 이루며 고소한 맛은 물론 영양까지 챙겨줍니다. 기분 좋은 당도와 약간의 우유향이 평소 당근을 즐겨 먹지 않는 사람들의 입맛도 사로잡습니다. 당근의 그 향이 굉장히 향긋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색이 눈을 딱 사로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다 좋아할 것 같고 일단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구자 당근을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희 당근 빙수가 이제 구자 당근을 알리는데 좀 일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는 구자 향당근, 그리고 여름에는 향긋한 이 당근 빙수 많이 찾아주세요. 사장님, 여기 팥빙수 하나 주세요. 주문하신 팥빙수 나왔습니다. 뭐야, 저는 팥빙수 시켰는데 이거는 그 제주도 오메기떡 아니에요? 이거는 오메기 감자빙수입니다. 제주에 어울리는 빙수를 찾아 고민 끝에 탄생했다는 오메기 감자 빙수는 오메기 떡과 고구마가 들어간 빙수인데요. 이제까지 이런 빙수는 없었다. 이건 떡인가 빙수인가. 와, 떡도 있고 아주 그냥 시원한 빙수도 있고. 이 빙수는 도대체 어떤 빙수인가요? 일단 자색 고구마와 연유와 우유 얼음을 합친 그 빙수 얼음이랑 그다음에 떡은 저희 제주 향토 특산물인 그 오메기 떡을 같이 합산한 특색 있는 오메기 감자 빙수입니다. 제주산 자색 고구마 시럽을 혼합한 매력적인 보라색 얼음을 갈아 만드는 빙수. 여기에 오메기떡, 팥, 아이스크림과 견과류 등을 넣어 완성하는데요. 설탕의 억지스러운 단맛보다 고구마의 자연스러운 단맛에 오메기떡의 고소함이 최고의 궁합을 이룹니다. 제주도의 정겨움과 제주도에 있는 특산물에 대해서 좀 더 유명하게 알리고자 이 빙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 불여일식, 오메기떡 감자빙수. 명성의 맛이 그대로 전해질까요?
제가 이 빙수를 먹어보니까 쫀득쫀득한 이 오메기 떡도 있고요. 아주 그냥 시원한 그 빙수의 맛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님도 보고 뻥도 따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바로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겨울 한라산이 빙수로 탄생했다. 설산의 운치가 소복하게 쌓였는데요. 제 앞에 있는 게 바로 한라산 빙수입니다. 이 한라산 빙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누구나 제주도 하면 아는 것이 한라산이고요. 그리고 한라산의 모양과 그다음에 그 하얀 색깔, 거기다가 이제 계절에 따라서 변하는 그 봄과 가을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형상화한 빙수라서 저희가 한라산 빙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제주다운 요소를 담으려고 노력한 한라산 빙수. 한라산을 먹는 듯한 재미와 유기농 우유의 고소함. 억지스럽지 않은 적당한 단맛은 제주를 찾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도 남습니다. 빙수를 정말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 이렇게 여기 와서 빙수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부드럽고요. 맛있고 아주 신선한 맛이었습니다. 아이랑 같이 와서 이렇게 시원한 빙수도 먹고 같이 이렇게 타피오카도 올리고 시럽도 부어서 먹어보니까 되게 재미도 있고 또 재미가 있는 만큼 또 맛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라산 빙수의 탄생 과정을 엿볼까요? 유기농 우유로 얼린 얼음을 갈아 국내산 단팥 위에 덮어 한라산 모양을 만들고 제주산 녹차 시럽과 수제 연유의 타피오카 펄을 곁들여 줍니다. 이건 한라산 빙수 번외편 진달래왓. 자색 고구마 시럽을 넣어 봄날의 예쁘고 신비로운 진달래왓을 빙수로 탄생시켰는데요. 제주도의 그 신선한 유기농 우유를 사용한 원유를 사용해서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만든 수제 연유와 그다음에 색깔이 예쁜 그 녹차 시럽과 그다음에 쫄깃쫄깃한 타피오카 펄을 이용한 제주에서만 맛보실 수 있는 빙수입니다.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유일무이한 빙수. 소연 씨도 안 먹어볼 수 없겠죠? 너무 부드러워서 깜짝 놀랄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야, 이렇게 사르르 녹는 게 정말 맛있네요. 봄꽃을 표현할 수 있는 이 달달한 봄의 맛과 또 청청하고 시원한 여름의 맛을 느껴볼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올여름도 굉장히 덥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제주에 오셔서 이색 빙수로 올여름 건강하게 나세요. 덥다고 짜증내지 말고 시원한 빙수 한 그릇으로 더위를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거기에 제주의 특별함을 담은 멋을 느끼다 보면 짜증도 불평도 사르르 녹아내릴 겁니다. 오직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빙수. 이 여름이 가기 전에 꼭 한번 맛보세요. 네, 제주도를 찍고 저희는 아침엔 퀴즈 이제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는 충북 문화예술 동아리에서 하지 않는 활동을 골라주시면 됐었는데요. 네네. 정답은 4번 불매운동입니다. 네, 세 분을 뽑아봤습니다. 8644번님, 9627번님, 0546번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8644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8644번님께서는요 목공예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요. 선반이랑 협탁 만들었어요. 세상에 네네. 하나뿐인 가구라서 더욱 애정이 느껴져요. 와, 너무 잘 만드셨네요. 그러니까요. 화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예, 멋진 모습 감사드리겠고요. 9627님, 동아리 활동으로 농촌 축사에 일손 돕는 농활 많이 했었죠. 맞아요. 정말 이 녀석들 곤히 잠든 모습이 얼마나 이쁘던지 잘 먹고 잘 커라 정말 이쁘죠 라면서 이렇게 네. 사진까지 이쁜 모습을 역시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잘 네네. 때가 제일 예쁘네요. 그러네요, 네. 예. 그리고 0546번님, 네네. 검도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오, 취미가 야. 특기가 돼서 세계 무예 마스터십에 충북 대표로 출전해서 네네.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과 교류하는 뜻깊은 대회였습니다. 멋진 사진. 멋있네요. 야, 그분 멋있습니다. 우와. 올해도 혹시 추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세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뭐 음악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다들 맞아요. 노래를 잘하시는지. 자, 내가 노래를 좀 한다 하시는 분들 기회가 또 있습니다. 바로 가요제가 하나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청주 시민가요제인데요. 네. 충북 돈에 거주하고 있는 만 50세 이하 충북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장르 불문, 창작곡까지도 다 우와.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수 있고요. 8월 16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충북예총 사무실 또는 이제 뭐 직접 보내시거나 아니면은
뭐 팩스도 좋고 이메일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본선에 오른 분들 중에서 시상 내역에 따라서 상금도 수여한다고 하는데요.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 원의 가수 인증서까지 드린다고 네. 하니까요. 야. 노래 실력이 좀 뽐낼 곳이 없어서 어디서 부르지 하시던 분들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수 인증서가 좋아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좀 한번 나가볼까요, 우리? 글쎄요. 인증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자, 내일 이 시간 안내 잠시 해드리죠.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해서 아주 특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 동네 네. 카페 만나보고요. 네, 그리고 흥겨운 트로조에서는 가수 조영구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